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국내 증시와 함께요,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 중에 있는데요. 추가 상승을 위한 조건 및 향후 지수 전망 및 전량에 대해서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코스피 200 지수 종목 정기 변경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주 지수 지표를 한번 봐야겠죠? 코스피 지수 143포인트 7.8% 상승한 1860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3주 연속 상승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수급 현황에서도 조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외국인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7,600억대가 나왔지만요. 큰 폭의 감소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기관들이 4,500억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개인들 매수세가 이어졌지만은 큰 폭의 감소죠. 3천억대에 그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어떠한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수급 현황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38포인트 6.6% 상승한 611로 마감이 되면서 600포인트에 안착하는 모습이 있죠. 자, 하지만요. 낙폭의 70% 이상 반등의 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죠.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는요. 그런 판단인데 수급 현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3,400억대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간도 2,400억대 그렇죠. 쌍끌이 매도죠. 그 물량 대부분을 개인들이 받아주면서 8,100억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지수에 대한 것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다시 이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15포인트, 6.6% 상승한 247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수급 현황 보면은 그죠? 어떤 뚜렷한 변화보다는 관망하는 모습이 역력하죠. 외국인들이 300억대 매도, 그리고 개인들이 390억대 매수, 그렇죠? 그리고 기간 8억 정도 순매수에 그치는 관망하는 모습, 그죠? 전반적으로 흐름이 이 안정된 흐름 속으로 조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는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자, 여기 노란색 부분 있죠? 무료 문자 받기 신청, 정보를 무료로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여기에다가 성함만 보내주시면 월요일서부터 정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장세 전망률 일정인데요. 일단은 주말을 앞두고 미국 증시가요. 부활절 휴장이었죠? 자, 그러면요, 새롭게, 그죠? 우리 항상 주말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서 걱정이 컸었는데, 요번 월요일 날은요, 그런 걱정은 좀 덜고 출발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 모습이죠. 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요, 대규모 실업 등 여파가 지속이 되었지만요, 고강도 경기 부행 척도로 상승 나가, 특히 마지막 장이 열렸던 목요일 날에도요,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요, 특히 일부 투기 등급 회사채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죠. 이러한 분위기가 이번 주에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모습이고 특히요, 이 유가와 환율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해서, 그죠?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대에 왔지만요. 이 유가와 환율이, 그죠? 이런 변수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추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어요. 한번 유가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유가 지난주 목요일 날 2.33달러 하락한 22.76달러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20달러를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이렇게 유가가 크게 하락한 배경은요, 오페크 플러스가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어요. 이 배럴당, 1,000만 배럴을 감축하기로 합의를 이뤘죠. 자,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2천만 배럴 감산을 전망을 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유가는 그게 좀 하락한 배경인데, 여기 보면 다만 오페크의 감산 회의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자, 이 부분 우리가 단순히 기술적 분석으로 왔을 때요. 지금 20달러 선에서 그렇죠? 다중 바닥형이죠. 과연 이것을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지지 삼아서 다시 30달러를 돌파를 하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만약에 20달러를 깨고 저 하방으로 꼬라 박는다면요. 이
우리 이 증시도 그렇죠? 글로벌 증시를 포함한 국내 증시도요. 상승의 반등이 마감되고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접어들 수 있는데 지금 보듯이 충분히 20달러 선에는 좀 지지 가능하지 않나. 오히려 상승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 그러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환율 부분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환율은요 5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금요일날 10원 70전 하락하면서 1208원 80전으로 마감이 됐죠. 그렇죠? 자, 이 환율은요, 이 1200억 선, 그렇죠? 이 1200억 선이 그동안의 다중 고점이었다. 이번에 돌파를 했고요. 이것이 지금 지지 삼아서 다시 상승하느냐, 하락하냐. 만약에 유가가 20달러를 깨고, 그렇죠? 하방으로 내려간다면요, 이 원달러 환율은, 그렇죠? 1200원을 지지 삼아서 아마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증시도 동반 하락이 나오면서 쌍바닥 비슷하게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자, 하지만은 이 유가가 20달러를 지지 삼아서 30달러 돌파되면은 이 환율은 1200원을 깨고 안정된 흐름이 나온다 하면 이 종합지수는 우리가 봤던 2000선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어서 유가와 환율 다음 주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됐었어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그렇죠? 반도체 부분이 한 3조 7천억에서 4조 정도 예상하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전체로 봤을 때 시장 전망치가 6조 원 초반대였는데 6조 4천, 그렇죠? 성방한 그런 하루다 해서 지난 1분기, 그렇죠? 1월 달에도요. 4분기 실적 나왔을 때 생각보다 전망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증시의 상승을 이끈 것처럼요. 요번에도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물론요. 7월 달에 발표되는 2분기 실적은 그렇죠? 좀 더 나빠질 수 있어 주가에 조금 영향을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1분기 실적 단계에 봤을 때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LG전자도 실적 발표가 했는데요. 1조 900억도 나왔죠.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지난 1월 달과 그런 비슷한 흐름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주가의 상승 추세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은요, 나스닥 지수와 일본 니케이 종합 지수죠. 글로벌,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도 상승 추세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나스닥 지수가 고점, 그쵸? 예, 지난 2월 19일 날 9,800대에서 3월 23일 날, 그쵸? 6,600포인트까지, 그쵸? 급락하면서 고점 대비 32%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하락폭 대비해서 최근 상승의 절반 정도 49.7% 상승하는 모습이죠. 코스피 지수와 비슷한 형태의 모습, 안정적인 모습이죠. 이런 모습 할 때 추가 상승 여력을 그쵸? 열어놓고 그쵸? 한 8,000, 한 5, 600대까지는 열어놔도 되지 않나요? 그런 모습이 있죠. 오른쪽은 일본 니케이 지수예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1월 17일 날 2400포인트대 고점을 치고, 그렇죠? 3월 19일 날, 그렇죠? 16,358포인트 저점을 찍으면서 고점 대비 32% 하락을 했다가요. 최근에 저점 대비 하락폭에 대해서 43%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도 좀 더 상승 여력,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것은 이제 중국 상해 지수하고 대만 각권 지수인데요. 중국 상해 지수는 조금 덜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덜 오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하락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락폭이 작았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폭도 좀 작지 않나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중국 상해 지수 좀 더 행보를 하다가 다시 상승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대만 가까이서 그렇죠? 국내와 마찬가지로 신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지수인데요. 고점 대비 30% 그렇죠? 하락했다가 하락폭 대비 46.8% 그렇죠? 코스피 지수와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모습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비슷한 형태 좀 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해서 좀 더 우리가 상승을 좀 열어놓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안 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물론요, 예, 아까 말한 대로 유가하고 환율을, 그쵸? 그 기준을 삼으면서 지켜보면서 대응은 물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요 부분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죠. 그쵸? 자, 1860, 24포인트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했어요. 마감이 됐는데, 일단 1차 저항선 1800선, 그쵸? 내에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저항선으로 봤던 1980포인트, 그죠? 1900 후반대까지는 조금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왜냐면요, 이 코스피 지수, 그죠? 지금 이 증안기금, 그러니까 빠지면 사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요, 10조 7천억 증안펀드에 있고, 그죠? 물론 이제 1차, 2차 뭐, 나눠지면 총 10조 7천억대 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지금 47조, 밀리면 사겠다는 자금이 상당히 많죠. 이 부분이요, 고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빠져서 외국인들이 팔 만큼 판 상태에서도 아직도 밀리면 사겠다라는 대기 자금이 많기 때문에 아마 쉽게 밀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자, 우리가 1차 저항선인 1800선 내외에서 맞고 빠진다면 쌍바닥 모습서 1500선까지 빠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자 해서 현금 20%는 확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1800선 때 회복해서 1900선 때문에요,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그렇죠? 20% 현금 확보한 걸로 묵혀두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그렇죠? 단기로 우리가 매매를 하자. 요즘같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장중에 밀려서 좀 샀다가 좀 올라오면 파는, 그렇죠? 충분히 그러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 매매 전략은 유효하다. 하지만 요번에 지수가, 유가가 좀 더 20달러 지지 삼아서 좀 상승하고 환율이 1200선 깬다면요, 아마 2000선 내까지 올라오면요, 조금 더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것이 낫다. 한 번은요, 그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지는 것 뿐이지, 한 번은 다시 한번, 재하락은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더, 조금 문을 열어놓고 2000선 내까지는 바라보지만은 2000선 내에 왔을 때는 좀 더 현금 확보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유 종목 중에서, 그쵸? 어떤 종목을 좀 줄여야 될지는요,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코스닥 지수죠? 아마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가장 세게 반등을 한 그러한 업종인데요. 자, 지금 저점 대비해서 반등폭이요, 우리가 이제 이 하락폭에 대비해서 한 72% 정도 강한 상승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그죠?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상승을 했는데, 얘는 장중 한때, 그죠? 한 3% 넘게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축소를 했지만 마이너스만. 우리가 계속 말했어요. 코스닥 지수는 조금 반등폭이 크기 때문에, 그죠? 조금 경계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요. 코스피 지수는 좀 더 상승 여력을 열어놓고 코스닥 지수는 경계를 해야 된다면 얘는 계속적으로 여기서 하락 추세가 나오느냐? 그럴 가능성은 작죠. 그렇죠?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방향성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 폭만 차이가 날 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그렇죠?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으면 코스닥 지수는, 그렇죠?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렇죠? 만약에 한 600, 2, 30포인트, 많게는 뭐 650에서 600대에서 아마 반복해주는, 그렇죠? 등락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난다. 일단 코스닥 지수는요, 우리가 말한 2차 저항선까지는 다 올라왔기 때문에 경계는 하되, 그렇죠? 경계는 하되, 이 현금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코스피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종목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렇죠? 5G, 뭐 바이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요 모습을 한번 좀 보고요. 다음은 이제 6월 정기 변경 앞둔 코스피 200 파주틱스의 중대형주 대기업 편입했어요.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종목 변경이 있죠. 그 변경되는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총 8개의 종목이라 그러죠. 한진칼, 포스코 케미칼, FNF, 현대상선, W게임즈, 동부제철,
화승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난선 알루미늄 총 8개 종목인데요. 저는 요 중에 좀 관심을 또 가질 만한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관련주죠. 그리고 FNF 패션 쪽이죠. 그리고 W 게임즈, 그렇죠? W 게임즈 비대면 관련주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조금 인기가 있는 그런 업종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우리가 좀 길게 보면은, 그죠?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로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7월인가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 시장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이전한 종목인데요. 그 변경일 이후에, 그죠? 이 코스피 시장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이 코스피 200에 포함이 안 됐지만 요번에 포함이 된다 했죠. 우리가 계속적인 수급이 조금적으로 유리한 모습을 띈다 했어요. 포스코 케미칼, FNF, W 게임즈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여기 또 밑에 있죠. 카카오 경우 대주주 지분 감소로 유동 주식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올바이오 파마도 대주주 지분의 감소로 유동 주수 비율이 늘어오면서 우리가 이 구성용 시가총액 순위가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다랬죠. 거기에 따른 수혜도 나눠서 우리 카카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쪽은 중국 문화 한한령 해제 임박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언급했던 종목이죠. 중국版유튜브에 한국 드라마 카타고리를 복원을 하면서 문화 한한령 해제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뉴, 초록배, 키스트, 마이지, 엔터테인먼트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떴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 조금 조정이 나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번에 향후 시나리오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수가 좀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들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냐? 일단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매도폭을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순매수 전환이 된다라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뭐 2000선 가까이 있죠. 한 1980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한 상태인데 추가로 매수를 하겠다는 대기 자금이 상당히 고객 애탁 부분에 47조 원, 그죠? 제가 알기로는 47조 원. 그리고 증환펀드에 10조 원, 그죠? 이런 거 있을 때 아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죠?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나 하면 매수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요, 유가 20달러 깨진다면요, 그죠? 조금 힘들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좀 상방으로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여기 나오죠. 유가가 상승을 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되면서 탄력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을 때 과연 어디로 들어올까? 우리가 매도를 할 때 보면 알겠죠?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었듯이, 그렇죠? 예?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요. 이 반도체 관련주에 IT 섹터에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렇죠? 예, 그리고 이 2차 전지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종목 그리고 2차 전지 아까 말한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에코프로 BM 그렇죠? 이런 종목들 여기 나오죠. SNS텍, 네페스, AD 테크놀로지 최근에 AD 테크놀로지 제가 3일 연속 진단을 해드려서 한번 관심 계속적으로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테스나, 유진테크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LNF, 에코프로 BM.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온다면 2차 전지와 반도체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것이 낫고 이번에 목표치는 2000선, 네, 1980선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가감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좀 부정적이죠. 좀 현 장세가 유지가 되다가요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죠. 환율이 상승을 하고 아까처럼 반대요.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 매도가 확대가 되면요. 지수는 다시 하락으로 반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흐름대로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초기 낙폭 가대주.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증환펀드 자금 유입으로 기대감으로요. 낙폭 가대 업종 대형주들이 떴는데 아마 이런 상승 흐름은 좀 더 나올 수는 있지만요. 이것은 자율 반등 차원으로 보고 그렇죠?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이오주 그렇죠? 수혜주죠 뭐 그리고 5G 통신 장비주, 그죠? 그리고 비대면 관련주로서
모든 이 종목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그렇죠? 움직임이 나올 것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펩트론, HLB, 알테오젠,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넷마블, 이노와이어리스, 서진시스템 이러한 종목군들을요. 만약에 지금 하던 장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이 안 되고 그렇죠? 지금처럼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되면서요. 혼조,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유가가 혼조 양상을 보이면 지금 장세가 좀 더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러한 시나리오 2인데 이 2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완에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요 체험 VIP죠. 지금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지금 구간이고요. 조금 지나서 시장이 안정되면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구간인데 손실을 최소화해서 내가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해놔야지 그렇죠? 네, 그래야지 투자금에 어느 정도 회복이 돼줘야지 나중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어서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의 반등장에서도 잦은 매매로 손실이 오히려 커지는 분들은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예, 4월 셋째 주 주간 장세 전망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